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 아이들이 스프링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데리고 좀 나갈 어디 가까운 데라도 가서 좀 뭘 구경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밸런스가 참 어려운 게요. 저는 비장애인 아이도 있어서 이 비장애인 아이도 스케줄을 맞춰서 데리고 나가야 되고요. 또 우리 둘째 아이, 자폐 아이는 테라피 스케줄이 있어서 어쨌든 이걸 컴바인해서 아이들이 그 어떤 밖에 나가서 노는 거라든가 어떤 프로덕티브한 거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그 애플밸리인가요? 엔트로밸리, 죄송합니다. 엔트로밸리의 파피꽃이 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비도 잠깐 왔고요. 그래서 아마 피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자폐아를 기르시는 분들 중에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너무 이쁘고 좋아요. 그러니까 선셋 무렵에 가면 하늘은 노란색, 붉은색,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의 파피꽃이 푸른 하늘과 오버랩 되면서 굉장히 멋있는 그 랜드스케이프 사진이 나와요. 그런 데 가서 아이들과 가족 사진 한 장 찍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스케줄을 맞춰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그 테라피 스케줄만 잘 맞으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테라피스트들의 무조건 캔슬하면 그 좀 그렇고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nyway, 오늘은 제가 자폐 아이들의 글쓰기를 향상시키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12살 곧 이제 내년에 8학년이 되는데 아직 잘 못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제 아이의 상태를, 제 비디오를, 그 유튜브를 다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이 그거를 임프루브, 이제 자기 이름이나, 그 미국은 그 커가면서 어떤 컨트랙 페이퍼, 그리고 사인할 일이 많지. 이분 크레딧 카드 빌에 사인돼야 되죠. 그게 디지털 디바이스든 페이퍼든 펜슬이든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라이팅 스킬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쓰고 집 애드레스를, 그러니까 집 주소를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그게 가능하니까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겁니다. 일단 라이팅 스킬을 임프루브 시키려면 뭐가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이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의 문제점입니다. 슬러핑 핸드라이팅을 해서 대충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대충 쓰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대충 쓰고 있다, 그럼 글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글쓰기를 임프루브 시킬 것인가? 두 번째, 센서리 이슈 때문에 이 라이팅을 끝까지 다 마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요. 왜냐면 여기서 소리 때문에도 그렇고, 시각적 추구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감각적 추구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끝까지 못 맞출 때. 그 다음에 일리지블입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썼는데 읽을 수가 없다. 이때는 핸드라이팅 훈련이나 어떤 그게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그 센텐스, 그 문장을 하나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몰라요. 이거 큰 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글을 썼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건지를 몰라요. 그 화자나 대상자가 없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철수와 영희가 나가서 놀았습니다. 제인 앤 스미스 playing outside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군가 그걸 봤을 때 이런 거구나 그러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글씨를 쓰는 것들, 혹은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청자, 독자, 화자에게 대해서 그런 글쓰기 능력이 안 될 때도 글쓰기 향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장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연필 꼭 찍고 글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그냥 글을 쓰면서 초집중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디테일에만 포커스해서 디테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 눈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글을 못 써낼 때입니다. 하이퍼 포커스는 애들이에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애들이 글쓰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거나 글을 못 쓰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파악이 되면, 문제가 파악이 돼야 그거에 대한 솔루션,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자, 저희 아이는 소근육에 문제가 있고 센서리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글을 쓰는 거나 선을 긋거나 도형을 그릴 때 look at the paper,
focus on the paper. 계속 그걸 계속 프롬프팅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립, 이 소근육이 약해서 펜슬을 잡고 못 쓸 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그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제가 소개했던 거긴 한데 오늘 통째적으로 조금 더 다른 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웨이시에요. 그립 웨이시인데 연필에다 끼우는 겁니다. 제가 뜯잖아요. 여기 홀 보이시죠? 이 사이에다 뜯고 연필을 넣고 잡으면 무게감이 더해져서 아이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핸드 그립 에이드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젓가락 훈련하는 그 훈련 젓가락에 보면 이렇게 홀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젓가락을 거기다 넣고 손가락을 그렇게 이렇게 짚고 이렇게 집는 훈련할 수 있는 게 똑같습니다. 연필 가운데다 넣고 이렇게 집으면 연필이 고정이 돼서 이 핑거를 그런 쉐입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 패드와 애플 펜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애플 펜슬이 약간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모르겠어요. 저는 퍼스트 제너레이션 애플 펜슬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또 아이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연필을 properly 잡고 글을 쓰는가, 도형을 그리는가, 라인을 긋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애플 패드에 노트라든가 페이지라든가 어떤 라이팅 그 소프트웨어를 키면 이 핸드라이팅으로 쓸 수가 있고 장난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번 포토샵을 가지고 컬러들을 체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갤럭시 탭에도 펜이 있다 그래요.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펜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쓰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밑에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커스코에서 산 패드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영상에서. 이것도 펜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펜을 사용하게끔 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펜이 들어간 디바이스들이 좋습니다. 물론 아이패드에 손가락으로 그릴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그린다. 물론 디지털 시대, 앞으로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은 디지털 시대니까 maybe 펜을 안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런 걸 가르쳐 준다면, 베이직을 가르쳐 준다면 여러 방면을 응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글씨가 써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단추를 누르면 싹 지워집니다. 보셨죠? 그래서 이것도 펜으로 이름, 저희 아이는 이거 갖고 많이 연습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작년만 해도 일리지블에서 읽을 수가 없는 글씨였는데, 최근 들어서 읽을 수 있는 글씨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러프예요. 쉐입도 엉망이고, 레로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지만, 제 눈에는 아이의 이름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해도 굉장히 임프루브먼이에요, 저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이의 문제를 파악하시고, 우리 애는 글을 못 써, 우리 애는 손을 못 그려가 아니라 그 문제를 파악하시고 이거를 도움을 주는 툴들은 어디 있는지 제가 지금 몇 개 소개시켜 드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필요하시면 How to Improve Writing Skills on Autism 이라고 구글에 찾으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